실생활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헐, 대박으로 헐로 모든 걸 표현한다. 그 친구들 말 유창해요. 그래서 뭐 감정적인 단어도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경험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연령일수록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다음에 표현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이가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색이나 감각적인 느낌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 들어와서 이제 빨간색을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이랬더니 빨간색 화나요. 나 지금 화났어요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쉽게 짜지는 거는 우와 시원하게 잘 짜진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똥 쌀 때처럼 힘을 줘봤어. 똥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해. 답답해를 가장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임팩트 연구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마음마법연구소에서 오신 마법사장 진주쌤인데요. 제가 마음마법연구소라는 이름이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떻게 마음마법연구소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을까요? 마음 마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던 것은 아이들의 말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와 놀이 치료실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참 마법 같은 날이에요. 선생님 오늘 마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아이는 이 순간 마법이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실의 타이틀을 교실 문 앞에 여기는 마음마법연구소라는 것을 붙여놓기 시작하면서 마음마법연구소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마법사장님, 마법사장 진주쌤. 네.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꼬마 연구원이에요. 꼬마 연구원. 네, 아직은 마법사가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마음 마법을 연구하고 있는 꼬마 연구원인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마법이라든지 마술 이런 거 되게 흥미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은 치료실에 오게 될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능동적인 동기는 전혀 없죠. 그래서 나는 이 공간에 왜 와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이로 아이들은 치료실에서 치료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의 시작은 아이들의 동기부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기를 이끌기 위해서도 아이들의 흥미와 즐거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마음마법연구소라는 걸 보고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법봉, 진짜 만져도 되나요? 네, 선생님. 마법봉 같은 거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마음마법연구소에서 주로 만나는 대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4세 아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최소 연령은 18개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채널에 자폐성 장애나 발달 지연 친구들 대상으로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서요. 마음마법연구소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지도를 받았던 지도 교수님이 특수교육 전공이셨기 때문에 사실 수련도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이기는 했으나 만나는 친구들은 영유아부터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 진단을 받았던 친구들과 함께 수련을 받아가면서 했었기에 지금 현재도 발달센터에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 친구들도 마음마법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나요? 아이들마다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쓰는 말 중에 마법 발달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아이들마다의 발달의 속도는 다 다르잖아요. 상징을 받아들이는 거에 다 차이는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장애라는 거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아이들만의 성향이나 인지적인 능력이나 기능이나 기질적인 거에 따라서 상징을 활용하는 게 달라서 저는 그 장애로 인한 상징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자폐 친구들은 사실 상징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스펙트럼 장애이다 보니까 또 제가 느끼기에는 막 그런 이해가 안 되지는 않거든요. 네. 진짜 스펙트럼 장애구나. 친구들마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선생님께서도 마법 연구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연구원이 있으실까요? 하나하나 아이들의 특성이 다 달라서 모두 아이들이 사실은 기억에 남는데요. 하면서 이제 느껴졌던 그 마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정서를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해줘야 돼요. 그 발달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상징을 이해한다. 언어는 결국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을 이해하는 걸 좀 어려워하기에 교육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단어적인 감정을 설명을 해주면서 상징과 연결을 시켜주는데 체득, 그러니까 체험적인 경험을 주로 이제 활동 안에서 녹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저 연령일수록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다음에 표현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정서적인 부분은 아이가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색이나 감각적인 느낌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색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사이트 아웃처럼 빨간색은 화나요, 노란색은 기뻐요,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상징처럼 이제 연결시켜줘서 가르쳐 왔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들어와서 빨간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빨간색을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색칠 안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지금 너 빨간색이야? 이랬더니 빨간색 화나요. 나 지금 화났어요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으로 연결시켜줬던 상징이 아이한테는 언어로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표현의 기회가 또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또 마법적인 느낌을 저도 느꼈죠. 너무 기가 막힌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발달지원 친구들이 이런 정서적인 지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정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약간 감정 폭발이 행동 폭발로 나타나게 되는 케이스들을 좀 보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 AAC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림과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발달에 따라서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거 안에서 시작을 하면서 언어적인 촉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꼭 그 단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의미와 기능을 연결시켜서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 연령이 이제 9살, 10살 된 자폐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 말 유창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단어도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경험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시켜서 이게 지금 무슨 감정인지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거나 조절해내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연계성과 연결성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훈련적으로 배워왔던 단어의 개수는 많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해봤던 경험의 기회는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발달 안에서 정서는 발달하잖아요. 정서가 발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마다에 대응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도 필요한데 그것이 많이 조금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에 만났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네, 아마 선생님도 비슷한 케이스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음, 말씀하신 대로 말도 다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실상 그거를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감정과 연결시켜 본 경험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개입을 해주었다면 커서도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케이스의 아동은 자기가 화가 날 때 뭐 화가 나, 빨간색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를 2개를 얻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그런 접근을 같이 놀이식으로 해주시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또 어머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감정 표현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사용하시는 감정의 어휘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어떤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감정 단어나 정서적인 거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반해 실생활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헐, 대박으로 맞아요. 홀로 모든 걸 표현한다. 축약된 무언가의 이제 정서 전달이 참 의미 전달은 되잖아요. 이모티콘 하나로도 되고 있는 세상이긴 하나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느껴보세요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얼마나 그 정서 안에 잠깐 사유하고 느끼고 있는지의 경험도 많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감정 단어를 그리고 정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어떤 감정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사용하시는 정서적 어휘가 좀 달라지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뭐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서로 답답한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할 때 너무 많은 감정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네. 그래서 아이가 감정도 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기쁨, 짜증, 재밌어, 즐거워, 속상해, 아쉬워, 슬퍼, 화나. 단순한 감정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가 저는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고, 행동으로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리고 표정으로 아이들은 드러내기도 하죠. 그렇죠. 맞아요. 어머님들은 사실 그거를 많이 놓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이한테 해주고자 하시는 마음도 많고 뜻대로 잘 되지 않음에 어떻게 보면 답답함으로 아이를 바라보시다 보니 아이의 있는 그대로가 보여지기보다는 못하고 있음, 안 되고 있음이 더 크게 보여지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 마음에 조급하고 또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조금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일상이 사실 매일이 같고 바쁘기도 하고 엄마들은 막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표정까지는 캐치를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컬러를 활용한 감정 표현 너무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비슷한 다른 상징 표현을 활용한 정서가 있을까요? 정서 표현에서는 또 이제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클레이, 딱딱한 찰흙,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부드러운 것은 말랑말랑하고 금방 쉽게 눌러지니까 아이가 느껴지는 정서나 감정은 좀 다르기는 할 테지만, 와, 부드럽다. 아니면 여기선 차갑다.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딱딱한 흙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다. 눌러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감적인 부분에 대한 느낌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끈적끈적해서 불편해. 뭐 찝찝해. 그리고 물감 같은 것도 사용할 때 어떤 물감은 쉽게 짜지는 것, 어떤 물감은 쉽게 짜지지 않는 물감을 줘요. 쉽게 짜지는 거는 우와 시원하게 잘 짜진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기도 하고, 힘을 줘서 했을 때는 어이구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답답해, 짜증나,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연령대는 이제 좀 아이가 어릴 때는 똥 싸는 거 좀 힘들어 하거든요. 배변과 또 연결시켜가지고 힘을 줄 때, 똥 쌀 때처럼 힘을 줘봤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끔 하거든요. 똥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해, 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과 그 배변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정서적인 폭발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서, 똥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해 라는 것을 아이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해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주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하죠. 똥놀이는 너무 재밌어하죠. 똥 장난감 꼭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실에 참 많아요. 똥은 진짜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똥이 잘 안 나와. 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슈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똥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해. 답답해를 가장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쵸. 언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감 앞에 꼭 막아놔야 돼요. 그거는 잘 안 나오게. 그렇군요. 네. 되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정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경험을 활용하는 예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마법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마음마법연구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마음마법연구소의 주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체성을 계속 기르고자 하고, 이 공간 안에서 본인을 표현하고, 본인을 인식하고, 본인을 조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마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가 주변 친구들한테 본인의 마법을 전파할 수 있게끔 하는 미션들을 제가 주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은 아이들의 세계 평화를 줄 수 있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평화가 세계 평화죠. 네, 마음 평화, 세계 평화, 너희들의 평화가 이 세계의 평화라고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미션이라면 미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의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룬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치료 일도 하시고 또 아이도 키우시면서 바쁘신 와중에 여기 먼 길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